결혼 3년 차 29살 직장인 김민지 씨에게는 남편과 단둘이 보낸 저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매일 퇴근 후 친정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고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딸은 시집가도 아버지 딸이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민지 씨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신혼부부만의 시간은 사치일까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제주도 여행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보다 남편이 우선이냐?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민지 씨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갈등,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심과 딸의 용기 있는 선택. 당신도 한 번쯤 겪어봤을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29살 김민지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매일 아버지 댁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세요. 민지야, 언제 오냐? 밥 다 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랑 둘이 요리하는 것도 서툴렀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숨이 막혀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야 하니까요. 남편 준호도 처음엔 이해해줬어요. 장인어른이 사위까지 챙겨주시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지쳐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의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해도 못 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회식이 있어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남편이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은 시집가도 아버지 딸이다. 가족이 우선이지 남편이 우선이냐? 저는 이 말이 너무 무거워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지만 제 인생도 있잖아요. 남편과 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도 중요한데 왜 항상 친정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저녁 6시 반이면 아버지 댁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5년 전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유방암이었어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공무원이셨고 일에만 집중하시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병을 계기로 가족에 대한 걱정이 커지신 것 같아요. 가족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저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시게 됐어요.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민지는 멀리 시집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신혼집도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덫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했다고 해서 딸이 아닌 게 아니라고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친정에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는 조금 다르세요. 민지도 이제 시집 갔으니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섭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세요. 제가 집에서 해먹는 음식은 영양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라면 같은 거 먹지 마라. 몸에 안 좋다. 김치찌개만 해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반찬 먹어라.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남편이랑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허락이 안 돼요. 매일 저녁을 먹고 나면 다음날 도시락까지 싸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치 반찬도 챙겨주시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는 요리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남편도 우리가 언제 요리해 볼 수 있냐고 아쉬워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뭘 해 먹냐, 와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장 보러 가서 함께 요리해 보고 싶어도 못해요.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혼부부 같지 않다. 매일 친정에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만의 일상이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기회도 없고 함께 성장할 시간도 없어요. 아버지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이 답답함을 모를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은 심지어 제 몸에 관한 것까지 미쳐요. 결혼한 지 3년이 되니까 손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민지야, 요즘 몸은 어떠냐? 임신 계획은 있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같이 가시겠다고 해요. 아버지가 왜 산부인과까지 따라가세요라고 했더니 딸 건강이 걱정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도 알려달라고 하세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영양제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운동은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묻거든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민지 몸 관리 잘 시켜라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장인어른이 너 임신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일도 안정화시키고 싶고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도 더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하다면서 빨리 임신하라고 하세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대와 압박이 항상 머릿속에 있거든요. 부부의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느낌이라서 정말 숨막혀요.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정말 사랑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고 했죠. 민지야,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결혼 기념일인데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남편의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항공편도 예약하고 숙소도 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꼭 여행을 가야 하냐? 가족이랑 함께 저녁이나 먹으면 되지. 저는 아버지, 저희만의 시간도 필요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족보다 남편이 우선이냐? 내가 시집 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소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남편과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결국 여행은 취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실망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남편 준호도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우리를 아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나니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민지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 우리가 언제 둘만의 시간을 가져봤어.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도 희생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특히 남편이 힘들어하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장인어른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편을 완전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인어른이 전화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매번 힘들어하고 나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님, 저희도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야, 내가 민지를 너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요. 괜히 문제만 커질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미안해요.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남편한테 미리 말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가끔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정말 부러워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거든요. 아버지,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봐요. 아버지는 처음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민지야, 아버지가 왜 이러는 줄 아냐? 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병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 가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 그래서 너라도 가까이 두고 싶은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눈물 한 번 보여주지 않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외동딸이잖아. 아들도 없고 너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족을 잃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너를 놓아줄 수 있을지.
그날 아버지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에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부하셨어요. 상담이 뭐가 필요하냐?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설득해 주셨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있을 것 같다면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보호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질식시킬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병을 겪으면서 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독립시키는 것이 딸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점진적인 변화를 제안하셨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독립성을 키워나가자고 하셨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그 말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상담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지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도 이제 어른인데 아버지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사과라는 걸 잘 안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매일 오라고 하지 않을게.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전화하시던 것을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이셨고, 저희가 둘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변했어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게 되니까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먼저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챙겨드려요. 장인어른 요즘 어떠세요라고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대화가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 먹어라, 조심해라 같은 말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 직장 얘기도 들어주시고 고민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세요. 민지야,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편이 되어 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너희 결혼 기념일 때 못 간 제주도 여행, 이번에 가라. 아버지가 항공료 내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박영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제 이야기와 똑같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친정에 가야 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죠. 영희 씨는 저와 달리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나서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때 좀 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영희 씨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영희 씨가 더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도 다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요. 영희 씨는 지금 18살 딸이 있는데 자신은 절대 딸에게 그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독립하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혹시 딸이 저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영희 씨에게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그걸 깨달으셨고,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의 시간도 충분히 갖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인연이지만 좋은 관계는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